네,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나라죠. 세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카니발과 또 흥겨운 리듬의 삼바춤, 또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는 거대한 예수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시간에는 중남미 7개 나라를 종단한 홍윤호 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브라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라질은 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제법 친숙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또 이제 월드컵 개최로 유명했는데요. 좀 더 브라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월드컵 개최했고요. 준결승전에서 독일한테 7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로 이제 대패를 해가지고 큰 망신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적인 축구의 나라인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그때 경기를. 네. 저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브라질은 이제 남미 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면적이 제일 큰 나라고요. 네.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다가 네.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공했을 때 포르투갈 왕실이 전체가 이제 브라질로 피신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페드로 황태자가 포르투갈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네. 그대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822년에 독립국이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쓰지만 이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의사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스페인어도 어렵지만은 포르투갈은 더 우리한테 이제 생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이제 1월의 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브라질 말로는 그게 R이 이제 히읗 발음이 나가지고 히우지자네이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 우리가 이제 영어로 로날도라고 이제 발음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축구 선수도 호나우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하여튼 뭐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가 이제 브라질 말로 오브리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주로 오브리가도를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예. 감사할 일이 많으셨군요. 네. 무조건. 그 브라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우데자네이루도 유명합니다만 상파울루도 제법 친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남아메리카의 시카고다 이런 별칭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상파울루는 이제 흔히 그 수도가 아니면서 수도로 오인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브라질 수도 이제 브라질리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도시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경이고요. 세 번째로 면적이 큰 도시가 바로 이제 상파울루입니다. 네. 상파울루는 이제 브라질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워낙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길거리에 거린이나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네. 여행자들에게는 그래서 위험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월드컵 준결승전이 열리는 날 상파울루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센트로 지역의 험악한 그 분위기에 잠시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치안이 그리 좋지 못한 도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성당을 중심으로 그 앞쪽으로 세 광장이 있고요. 세 광장에는 이 도시 처음 만들 때 기준점이 된 표식비가 있습니다. 세 광장에서 좀 걸어 나오면 11월 15일 거리가 있고요. 파드레 안시에타 박물관, 알지노 아란치스 빌딩 이런 그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성 벤투 성당도 있고요. 조금 더 걸어 나오면 이제 헤퍼블리카 광장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간간히 나오는 사진만으로는 봤을 땐 도시가 꽤 쾌적하고 넓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함들이 참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곳들이 관광지로 유명한가요? 도시에서도 이제 쾌적한 곳도 물론 있습니다. 구도심 이외에도 이제 외국 항공사,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각국 공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커다란 비즈니스 대로죠. 파울리스타 대로가 있고요. 시간이 계신 분들은 상파울루 동물원이나 이비라뿌에라 공원 같은 것들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비라뿌에라 공원은 마치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같습니다. 도심에 위치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이 되는데 방대한 면적에 근대 현대 미술관, 항공박물관 등등의 볼거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또 빠뜨리면 안 될 곳이 한두 군데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 거리입니다. 봉해치로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 교포들 가게, 식당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상파울루 시민들도 즐겨 찾는 패션 1번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대성당 부근에 리베르다지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동양인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리베르다지 지역은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먼저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가면 그 노점상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네.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브라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주 큰 예수상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직접 보셨죠? 예, 물론입니다. 예. 네. 브라질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가서 인증샷도 찍고 하는 곳이죠. 브라질 말로 히우지 자네이로, 리우데자네이로는 이제 흔히 3S의 도시라고 합니다. 샌드, 선, 씨, 모래, 태양, 바다가 바로 그것인데요. 코파카바나 해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이빠네마 해변에 하얀 모래, 그리고 뜨거운 태양, 그 부서지는 파도가 리우데자네이로를 낭만과 정열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인근에 이제 꼬까바도 언덕에 이제 예수상, 그리스도 헤텐토라고 하는데요. 그와 이제 빵지 아수카르라는 슈가빵 봉우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얼마나 큽니까? 그게 이제 꼬까바도 예수상은 산이 이제 690m 높이 예. 언덕에 높이가 38m, 양팔 너비가 28m나 되는 거대한 예수상입니다. 예. 브라질을 상징하는 영화, 그림, 동영상 같은데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위해서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여기는 항상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항상 관광객들이 붐빕니다. 그다음에 그 예수상 바로 앞에서 예수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네네.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상 전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들어누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워낙 있습니다. 크다 보니까 다 네, 집어넣으려면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고생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브라질, 남미에서도 가장 유명한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중남미 7개 나라를 이제 다 이야기를 했네요. 네. 쿠바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끝으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좀 이제 어느덧 아쉬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저도 한두 군데 이제 못 가본 나라도 있고요. 이제 못 가본 지역도 있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데도 라파스라는 수도도 있고, 우유니 사막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꼭 가볼 만한 곳들이지만, 네. 그쪽은 또 뭐 비자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예.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갔다 와서 얘기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인생은 여행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유와 상실과 만남, 이별이 있고, 그다음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일도 여행도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예. 세 번째는 젊은이들 배낭여행뿐만이 아니고 중년도 네. 나홀로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하고 저지르시라 이런 예. 여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홍윤호의 나홀로 여행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여행은 빚내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행을 다녀오면 그만큼 이제 얻는 게 많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홍윤호 기자의 나홀로 여행 다음 편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윤호 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이 남미 7개 나라 여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